안녕하십니까? 고객에게 신뢰를 주는 주방 관리에 대해서 강의할 전계화입니다. 본 강의는 코로나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 촬영되고 있습니다.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우리 여러분들하고 같이 인사를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누실까요?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인사를 하면서 우리 좀 마음이 조금 열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머리를 이번엔 조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퀴즈를 좀 할 건데요. 지읒, 비읍으로 시작하는 단어 혹시 생각나는 두 글자 뭐가 있을까요? 네, 주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저는 여기 제목에도 있거든요. 뭐가 있을까요? 네, 말씀해 주셨어요. 네, 맞아요. 네, 주방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로 기억, 리을로 시작하는 단어 뭐가 있을까요? 네네네, 맞습니다. 네, 관리. 네, 관리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응, 시우소로 하는 단어는 생각나는 게 우리가 주방 어떻게 해야 된다?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방 관리, 또 무슨 관리? 오늘 제가 할 건데, 네, 위생으로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마지막인데요. 네, 치읓, 기억으로 시작하는 단어 뭐가 있을까요? 우리 주방 어떻게 해야 될까? 네, 맞습니다. 청결해야 돼요. 오늘 제가 강의하면서 아주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네, 저는 오늘 이런 과정으로 지나가겠습니다. 사업가의 마음가짐. 두 번째는 청결한 주방관리. 세 번째는 안전한 위생관리로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88 올림픽 이후로 보면은 외식 산업이 정말 비약적인 성장을 하고 매출 규모가 무려 한 108조 정도 성장을 하고 있다 하고요.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한 200만 명으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향후 한 10년 이내에는 매출 규모가 한 150조 정도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외식 산업이 지금 많이 주춤하고는 있지만 언젠가는 다시 원상복귀가 됐을 때 많은 매출은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외식 산업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은 정말 미래지향적인 직업을 선택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강의를 지금 현재는 하고 있지만 저는 17년 동안 음식점을 경영했습니다. 17년 동안 음식점을 경험하면서 저는 어떻게 했냐? 두 번의 큰 실패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어떻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 실패를 했을까? 제가 두 번 실패를 한 이유는 첫 번째 실패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비전이 없었어요. 그리고 무리한 투자를 했고 경험은 아주 없었습니다. 메뉴도 정확하지 않았고요. 교육도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객 응대도 미숙했죠. 저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네, 많은 사람들이 외식 산업 하면 어떻게 돼요? 단순히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기술도 배우고 또 어떻게 해요? 거기에 대해서 또 사람들의 고객이 어떻게 변하는지 또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좀 하고 그러는데 정확한 비전도 없는 데다가 그냥 막연하게 식당 하면 밥은 먹고 산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무모한 짓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경험이 없는 제가 식당을 한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너는 가정주부가 어떻게 식당을 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지나가다가 음식점에 들어가서 한번 물어봤어요. 혹시 제가 음식점 하는데 좀 배울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러는데 제가 설거지 같은 거 주방 일을 도와드릴 테니까 저에게 좀 가르쳐 주시겠어요? 했더니 사람들이 그래요? 그럼 들어오세요. 그랬을까요? 아니요. 다들 거절하더라고요. 근데 세 번째 집에 갔는데 그 집에는 아마 마침 일하시는 분들이 나가셨나 봐요. 그래서 저에게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 주방에 와서 좀 일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차피 봉급은 안 받기로 하고 들어간 거니까 15일 동안 저는 열심히 배웠습니다. 청소하는 것도 배우고, 뭐, 이제 그 집이 설렁탕 집을 했기 때문에 설렁탕 하는 것도 배우고, 이제 하다 보니까 첫날보다 두 번째 날이 조금 수월해지더라고요. 그래서 15일이 제가 식당을 하려고 시작했을 때 총 경험이 15일이에요. 그 15일 경험을 가지고 저는 이제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분식집이 괜찮다. 백반집이 괜찮다. 그러니까 메뉴가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래, 우리 가정에서 먹는 것처럼 라면 몇 그릇만 팔아보자. 이런 생각으로 라면도 끓여 팔고, 사람들이 또 밥 좀 달라면 또 밥도 좀 해서 팔고 막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물론 제가 남편이 직장 생활하고 저는 두 아이를 키우면서 하려고 부업 삼아 시작한 거지만 그래도 여기는 투자 금액이 있었잖아요. 예. 보증금도 있었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집기라든가 이걸 다 샀는데, 그렇게 무리하게 투자해놓고, 저는, 너무 하루에 뭐 몇천 원, 어떨 때는 몇만 원도 못 파는 거예요. 그때 라면이 한 그릇에 500원 할 때예요. 예. 너무 황당하죠. 30년 전도 넘었으니까요. 그랬더니 하루는, 유생가에서 한번 나오셨더라고요. 나오셔서, 이제 뭐 점검 같은 거는 그냥 그런 대로 괜찮은데 앞으로는 조리사 면허가 있으면 좋다.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어보니까 책을 한 권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필기와 실기가 같이 병행해 있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가지고 어차피 손님도 없잖아요. 그래서 3개월 동안 공부를 했어요. 그러고 갔더니 정말 운 좋게도 제가 필기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이거 되는구나. 그러고 나서 이제 실기를 연습을 했는데 저는 이제 학원을 간 게 아니라 독학으로 한 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에서 재료를 사다가 다 한번 해봤어요. 해보니까 정말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91년도에, 91년도 4월 달에 국가기술 자격증 한식조리 2급을 취득을 합니다. 저는 이 자격증을 따려고 공부하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경험이 부족하면 안 되는 거고 메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정말 내가 교육이 부족했구나. 식중독이 뭔지, 위생청결은 왜 깨끗해야 되는지 이때 알았던 거예요. 이때 자세하게 알았던 거예요. 그때만 해도 그렇게 교육기관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일단은 제가 너무 무모하게 시작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했느냐,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걸 따고 난 다음에 3개월부터 저희 집은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제가 많이 팔았을 때는 제가 이걸 91년도에 따고 92년도, 3년도 이때는요. 제가 제일 잘하는 게 뭔지를 생각하면서 했었어요. 뭐냐 하면 백반집이었거든요. 백반집이 제가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4시였어요. 4시에 일어나면 6시에 손님이 밥을 먹으러 왔어요. 그러고 나서 저녁 때는 끝나고 설거지를 다 하면 12시가 넘었어요. 그러면서 쌀을 하루에 반가마니면 40kg예요. 40kg 밥을 해서 팔았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여기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40kg의 밥을 한다면은 손님이 정말 많이 오는 거예요. 매상도 많이 올랐죠. 저는 뭐 원가 이런 거 잘 따질지도 몰랐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고 나서 제가 조리사 면허 따고 한 2년 정도 지난 다음에 저는 단독을 살 돈이 생겼어요. 네, 그렇게 제가 뭐 진짜 뭐 단가 계산 뭐 이런 거 원가 계산 안 하고 그냥 주먹국으로 했었지만 그냥 했어요. 근데 제가 이쪽에서 실패 후에 성공할 수 있었던 거는 바로 다른 게 아니었어요. 제가 먼저 고객에게 주는 거였어요. 제가 그동안 고객 응대도 못하고 막 처음에는 실패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는 고객들한테 내가 뭔가를 줘야 되겠다. 그리고 생각한 게 뭐냐면 아침 식사하러 오는 사람에게는 백반집이지만 계란 후라이를 하나씩 해주자. 점심 저녁을 먹으러 오는 사람한테는 생선 반마리씩을 꼭 주자. 제가 이거였어요. 그리고 나서 고객님이 저희 집에 오시는 게 정말 감사하다고 느껴지니까 제가 반찬이고 뭐가는 많이 주고요. 그동안에는 제가 실패했을 때는 공깃밥 한 그릇에 500원씩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전에는 이제 조금 제가 교육받고 난 다음부터는 서비스에서 고객에게 줘야 된다는 걸 제가 배우고 난 다음부터는 어떻게 했느냐? 공깃밥을 한 그릇을 드시던 두 그릇을 드시던 무조건 다 드렸어요. 돌아오는 거는 제가 드린 것만큼 그 이상으로 돌아온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는 실패를 했고요. 두 번째 실패는 98년도였어요. 그래도 이제 돈을 많이 이제 좀 벌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주인이 계약 기간이 만료됐으니까 가게를 비워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참 남의 가게에서 일하는 사업자들은 아마 그런 걸 많이 느끼실 거예요. 내 가게 하나 갖는 게, 진짜 바람이구나.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제 가게를 하나 가져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98년도에 무리하게 투자를 해서 상가 2층을 구매를 하게 됩니다. 60평이에요. 근데 정말 좋은 게 하나 있었어요. 제가 백반집을 할 때는요, 저를 부를 때 뭐라고 불렀을까요? 아줌마. 예.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줌마로 통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2층에 가게를 내면서 갈비집으로 바꾸니까 저한테 뭐라고 불렀을까요? 아줌마가 아닌 사모님. 저는 그 사모님 소리가 그렇게 듣기 좋더라고요. 제가 선생님 사모님도 아닌데, 예, 선생님 부인도 아닌데 저한테 예, 사모님이라고 불러주더니 그 고객이 진짜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참 잘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 주방장 두고 참모 두고 또 일하는 분 또 주방에 또 두고 홀에 또 2병 두고, 그러니까 같이 일하는 직원을 5명 두고 남편하고 저하고 이렇게 같이 일을 했어요. 그래도 가게가 잘 됐어요. 갈비집이니까 아주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만 벌면 2년만 벌면 내 점포 완전히 예, 대출 갖고 내 손으로 돌아오겠구나 막 그러는데 그렇게 생각대로 되지는 않더라고요. 예, IMF 때 막 금모기 운동하고 그럴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줄인 게 뭐예요? 외식을 줄이더라고요. 외식. 그러고 나니까 저는 2층이었는데 아래층에 또 점포가 또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집은 갑자기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어렵다 보니까 가장 먼저 인건비 제일 많이 나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인건비 제일 많이 나가는 사람? 네, 주방의 장, 주방장. 주방장은 저희 남편이 투입이 됐어요. 교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돈 많이 나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참모. 예, 그래서 참모는 누가? 사모님, 제가 이제 투입이 하게 됩니다. 사람들도 예, 다 줄이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 주방은 둘이 하고 한 분. 그 다음에 두 내외와 저희 두 내외와 예, 그냥 일하시는 분 한 분. 홀에 한 분. 이제 넷이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인건비는 전략이 됐어요. 인건비는 많이 전략이 됐어요. 예, 아주 많이 전략이 돼서 근근히 가는데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이런 감축을 하다 보니까 예, 돈은 안 나가는 대신 제가 투입이 됐잖아요. 예, 잘 모르는 사람이 투입이 됐어요. 그리고 어렵다 보니까 옛날에는 A 상품을 썼는데 B 상품이나 C 상품을 구입을 해서 쓰게 됐고요. 주방장이 바뀌다 보니까 맛이 비슷했으면 괜찮았을 거예요. 근데 맛이 아주 많이 떨어졌어요. 어렵게 됐죠. 그것도 저희 가게가 또 보면 가게에 기구들이 이제 오래된 것들도 좀 여러 좀 있어요.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 일손이 부족하다 보니까 청결, 위생이 조금 어떻게 소외되더라고요. 이런 걸로 인해서 고객은 점점 떨어져 나갔고 저희들은 이렇게만 올까 저렇게만 올까 메뉴를 또 바꿔보고 더 투입을 해보고 막 그냥 이러면서 결국은 두 번째 실패를 맞이하면서 8개월 만에 폐업 신고를 하게 됩니다. 제가 초반에 제 실패 사례를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강의 내용에 이 내용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저의 실패 사례 같은 저의 경험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만 안 하면 여러분들은 성공하신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의 좀 씁쓸한
경험을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실패를 안 하고 성공할 수 있는 사업가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중요하잖아요. 지금부터 이제 중요하죠. 예. 실패는 제가 한 거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지금 초심의 마음으로 성공하는 사업가로 거듭나셔야 되니까 중요하죠. 그래서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돈이 좀 생겨서 내가 뭔가를 좀 해야 돼.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떤 사업을 할까? 많은 고심을 하겠죠. 고심을 하는데 일단은 고심을 하는 그 자체서부터는 내가 긍정을 불러일으켜야 돼요. 긍정의 사업가가 돼야 돼요. 내가 뭐를 생각할 때 안 된다, 아니야 생각하는 것보다는 잘 될 거야. 그래서 긍정의 사업가가 되셔야 되고요.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 여러분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여러분 스스로 가치나 능력을 믿고 당당히 여기면서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해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긍정의 사업가라서 첫 번째는 자부심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냥 막연한 꿈이 아니라 구체화로, 내가 몇 년도까지는 어떻게 시스템을 어떻게 하겠다. 구체적인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아주 이거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객 트렌드에 따라서 나도 변해야 됩니다. 나도. 오래된 집에 가보면 1대, 2대, 뭐 몇십 년 된 집 가보면 참 향수도 있고 추억도 있고 다 좋아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 집에 가면 왠지 모르게 고향에 간 기분, 또 친정에 온 기분, 그런 걸 느끼고 와요. 그런 집에 가보면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집에 가보면 이런 게 있더라고요. 숟가락 젓가락 짝짝이. 보면 어떻게 해요? 오래된 그릇은 보면은 접시 같은 거는 이빨 빠진 것도 있고, 또 어떤 거는 보면은 가위라든가 뭐 이런 게 플라스틱이 떨어져 나가고, 막 이렇게 정말 박물관에 가기 직전인 기구들이 더러 보여요. 그래서 고객들은 어머니, 아버지 손 붙잡고 갔던 그 어린 아이들은 성장을 해서 이제는 바뀌었다는 거죠.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래된 점포를 가지고 계시고 한 군데서 오래되신 분들은 수시로 한 5년에 한 번 정도는 좀 기구를 바꿔주시는 게 여러분들이 같이 사업하시는 데 있어서 그래도 여러분들이 성공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내가 만약에 특히 외식 산업을 하시는 분들은요, 정말 성실하셔야 돼요. 그리고 부지런하셔야 돼요. 이거는 아주 진짜 여러분들, 내가 만약에 나는 게으르고 내가 생각할 때 나는 게으르고 성실하질 않아. 직원들만 잘 두면 될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외식 산업 말고 다른 사업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정말 열렬한 애정을 가지고 이 점포에 정말 저 사람 미쳤나 봐. 이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여러분들은 열정이 있으셔야 돼요. 열정. 그럼 열정을 가지고 내가 생각만 하면 되느냐?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바로 행동하셔야 된다는 거죠. 행동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긍정의 성공의 사업가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이 6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주 중요하니까 우리 한번 자부심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부심, 구체적인 비전, 고객 트렌드 변화, 성실함과 부지런함, 열정, 행동. 이 6가지를 꼭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외식 사업을 하게 되면 뭐 경영 3요소 같은 거는 보면 뭐 제품, 여러분들 이제 메뉴 정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고객 응대 서비스 차원에서 이제 잘 하시잖아요. 이제 위생청결, 아주 요거는 기본이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에,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서는, 뭐, 가맹점이 됐던 아니면 개인 식당이 됐던 어떻게 돼요? 지금은 이제 마케팅이 이제 필수인 이제 시대가 됐어요. 그건 이제 따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직원하고 어차피 내가 혼자 하시는 거 아니라면 직원은 반드시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그 직원은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멀리 함께 갈 사람이어야 돼요. 멀리 함께 갈 사람. 근데 이 외식 산업은 특히 더해요.
매출은요. 매출은 점주가 하는 것만큼 나온다는 거.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나 없어도 가게는 잘 될 거야 라고 믿는 사업가가 계시다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 가끔가다 여러분들 나가셔서 그랬잖아요. 별일 없냐고. 예, 별일 없다고 얘기하죠. 예. 왜요? 별일이 없으면 응? 내가 편하잖아요. 종업원들도.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린다면 직원 생각과 사업가의 생각은 틀린 건 아니고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직원을 내가 뒀을 때 정말 열심히 내 점포를 내 거 같이 생각하고 열심히 일해주는 좀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오시는 사업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반면에 직원은 어떤 생각할까요? 직원은 네, 조금 편하게 좀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어떻게 되느냐. 지분 구조를 조금 생각을 하시는 사장님들이 많이 늘어나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일정한 금액을 판매 이상에 올리면 보너스를 좀 지급을 하고 또 고객을 배려하고 그런 마음이 점점 커지는 반면 직원들도 좀 배려해서 직원에게 서비스를 좀 주자는 거죠. 어떻게? 보너스로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점포에서 1년이고 2년이고 열심히 일해주면 해외여행도 한번 기회를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지분 구조를 서로가 여러분들끼리 이야기하셔서 상생을 하신다면 그런 상생 시스템으로 가신다면 직원들도 좋고 여러분들도 좋고 좀 더 함께 멀리 갈 사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요즘에 이제 마케팅은 대부분이 이런 마케팅을 하려면 그냥 하는 것보다는 돈이 들어갑니다. 사실 SNS 쪽으로 한다 그러면 홍보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죠. 근데 여기에다가 제가 성공했던 마케팅을 말씀을 드리고요. 요즘에 하는 마케팅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큰 돈은 안 들어가지만 고객에게 만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감성 마케팅을 하라는 거죠. 제가 여기서 잘했던 거는 바로 여성분들한테 인기가 많았어요. 머리 밴드 있죠. 머리 밴드. 헤어밴드. 그 다음에 머리끈인데 요즘에 이렇게 동그랗게 밴드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남대문 시장이나 동대문 시장에 가면은 이게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그래서 박스를 사다 놓고 머리띠 같은 거를 쭉 걸어놔요. 한 20개 정도 걸어 놓으면 여성 고객님들이 사실 와가지고 자기한테 어울리는 거 그냥 하나씩 쓰고 식사를 하면 좋은 게 뭐냐 하면 어떤 여성들은 밥 먹으려고 보면 머리가 기니까 그 아름다운 머리를 한쪽으로는 잡고 먹어야 되고 또 혹시 에어컨 바람이나 선풍기 바람이라면 막 날려야 돼요. 그러다 보면 그 머리카락이 우리 식당 바닥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 걸 방지해 주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성들도 그 헤어밴드를 많이 사용해서 고객들한테 제가 인기가 좀 좋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것도 뭐 어린이들이 오면 또 알록달록한 방울 그런 머리띠 준비해 놨다가 또 예쁘다 그러면 또 주기도 하고 그래서 좋았고요. 요즘에 이제 저는 또 좋았던 게 뭐냐면 고객님이 오면 제가 이제 갈비집 할 때인데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하얀 비닐을 조그만한 것이 아니라 큰 거 있죠. 쓰레기 봉투 옛날에 쓰던 것 같은 거 식당에서 많이들 쓰실 텐데 지금은 이제 종량제 봉투로 바뀌었지만 그냥 하얀 비닐이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쪼만한 게 아니라 좀 큰 거를 사서 벽에다가 이렇게 좀 걸어놨어요. 그러면 어떻게 좋은 점이 있느냐 하면 사람들이 필요한 사람은 한 장씩 뜯어다 놓고 자기 소지품 또 뭐 같이 뭐 2명, 3명 와도 이 봉치가 크니까 거기다 이렇게 다 놓고 하면 뭐 기름 튈 일도 없고 그 다음에 또 좋은 거는 뭐냐면 냄새가 배지 않아요. 고깃집이라도.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좋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구두를 닦아줘서 마케팅에 성공한 집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요즘에 안경 닦기. 요즘 안경 쓴 사람들이
컴퓨터도 많이 하고 게임을 많이 해서 그런지 몰라도 안경 쓰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자주 사용할 수 있게 뭐 요즘에는 전기 코드를 꽂으면 자동으로 이렇게 닦아지는 게 있어서 코 옆에다가 천만 좀 준비해 놓으면 닦고 갈 수 있어서 밝은 눈으로 갈 수 있으니까 고객들에게 사람들이 만족도가 높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성 마케팅은 내가 어디다가 나한테 접목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고객은 만족하고 여러분들은 적은 돈으로라도 여러분은 가게를 홍보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얼굴은요, 여러분 얼굴은 1번 아니면 2번이에요. 주로 1번 아니면 2번이죠.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내가 1번으로 있어요. 분명히 1번으로 웃고 있는데 상대방이 고객이나 직원이나 지나가는 사람이든 타인이 2번으로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히 1번으로 고객에게 친근감도 주고 좋은 인상을 준다고요. 1번으로. 근데 중요한 것은 2번으로 보이는 게 중요해요. 왜 우리가 얼굴이 중요하느냐? 매출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어느 날 저희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어디 아프세요? 아니. 아니면 무슨 일 있어요? 아니. 근데 엄마 얼굴이 화난 얼굴 같아서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니 제가 뭐 화낼 일도 없고 뭐 그러더만 힘든 것도 없었는데. 그래서 제가 거울을 봤어요. 거울을 보니까 진짜 아이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내 얼굴을 보고 2번 얼굴이라고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외식사업 하시는 분들이 다들 10대, 20대, 30대, 40대 이렇게 젊으신 분들만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도 하시죠. 그러면 연세 드신 분들은요, 이제 콜라겐이 좀 더 떨어지는 것도 있고,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노화가 오죠. 노화가 오니까 눈꼬리 내려가, 입꼬리 내려가, 그 다음에 얼굴도 내려가. 그러다 보니까 입만 다물었다 하면은 그냥 환한 얼굴로 보인다는 거예요. 여기 혹시 오신 분들 중에서도 내 얼굴은 나는 그래도 1번이다 라고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1번이다 나는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 1번이라고 하신 분, 네, 맞습니다. 1번 계시는 분 같아요. 지금 보니까 뭐 마스크를 쓰셔서 잘 안 보이긴 해도 1번인 사람들은요, 저를 한번 쳐다보고 한 번만 웃어주세요. 눈꼬리가 웃어야지만 웃는 얼굴이에요. 그러나 2번 얼굴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괜찮아요. 제가 2번 얼굴도 무료로 1번 얼굴을 바꿔드릴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제가 가르쳐 드리는 대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실천만 하시면 돼요. 다 같이 우리 박수 2번만 쳐볼게요. 시작. 요번에는 4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요번에는 8번 한번 쳐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5, 6, 7, 8. 네. 자,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먼저 웃고 살자. 이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2번은 내가 먼저는 4박자. 박수 4번 치는 거예요. 자, 내가 먼저 웃고 살자. 이거예요. 1번이에요. 자, 2번은 내가 먼저 하나, 둘, 셋, 넷 웃고 살자.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3번은 뭐냐면 한꺼번에 다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웃고 살자. 8번을 박수를 쳐주시면 돼요.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시작. 내가 먼저 웃고 살자. 내가 먼저 웃고 살자. 내가 먼저 웃고 살자. 하나, 둘, 셋, 넷, 5, 6, 7, 8. 네, 여러분들이 이 정도 하면은 마음이 어떻게 해요? 조금 밝아지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먼저 웃고 살아야지만 누구도 보고 웃는다? 직원들도 사장님 얼굴 보고 웃고 고객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나는 인상을 쓰고 있으면서 고객님들한테 잘해? 그러면 될까요? 안 되는 거죠. 사업주 스스로가 먼저 솔선수범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먼저 웃고 살자. 시작. 내가 먼저 웃고 살자.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왜 그래야 하는 이유를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저는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인데 보이는 거는 달리 보인다는 거죠.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미국에 있는 프리스턴 대학에 있는 제이슨 박사가 연구한 내용인데요. 이렇게 세 종류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물건을 판매를 시켜봤어요. 그랬더니 입만 다물었을 뿐인데, 화를 난 건 아닌데 입만 다물었을 뿐인데 한 저 사람은 과연 몇 프로 매출을 올렸을까? 웃지는 않았지만 화장은 하고 깨끗해 보이지만 웃음이 없는 저 사람은 과연 2번 얼굴은 몇 프로의 매출을 올렸을까? 궁금하잖아요. 그죠? 가만히 있는 사람, 입만 다물고 있던 저 사람은 화난 얼굴로 상대방이 봤기 때문에 물건을 하나도 못 팔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에 있는 사람은 10% 내지 30%의 매출을 올렸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3번 얼굴을 한 사람은 과연 몇 프로의 매출을 올렸을까요? 한 몇 프로 정도 팔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70%? 아니에요. 좀 더 쓰세요. 좀 더 쓰세요. 좀 많이 쓰세요. 아니요, 더 쓰세요. 놀라지 마세요. 이분이 매출을 올린 거는 바로 300%라는 거예요. 웃기만 했는데, 표정을 밝게만 했는데 이 밝은 미소가 300%의 매출을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가 여러분들은 일단은 얼굴은 밝은 미소를 띄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같은 코로나 시기에 마냥 웃을 수 있는 웃음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해요, 요즘에. 그래도 사업가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자기의 매출을 위해서 고객에게 웃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처음에부터 잘 웃을 수 있나요? 아니요. 처음에는 그냥 한 번 웃는 거죠. 하. 두 번째, 하하. 세 번째, 하하하하. 그 다음에 또 이어서 한번 웃어보는 거죠. 웃다 보면 어떻게 돼요? 표정이 밝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손님이 왔을 때 손님이 없다고 1번 얼굴로 손님을 대하지 마시고 속으로라도 웃음을 연습해서 3번 얼굴로 고객을 대하시라는 거죠. 그랬으면 어떻게 돼요? 성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업을 하시다 보면 정말 잘 돼야 되지만 여러분이 생각과 같이 가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실망하지 마셔야 돼요. 실망하지 말고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고객에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걸 지내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자꾸 연습을 하셔야 돼. 어떻게?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바꾸시고 나 자신에게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위로를 해주셔야 돼요. 위로를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은 잘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잘하시죠?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를 똑같은 톤으로 똑같은 빠르기로 얘기를 한다면 진정성이 없어 보여요.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이 미안합니다라는 말을 잘 안 해요. 그냥 미안합니다 한마디만 하면 끝날 일을 더 키우는 일도 부지기수로 많아요. 그래서 이 미안합니다라고 얘기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똑같은 톤으로 하지 말고 한 옥타브를 내리고 천천히 얘기해 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한번 다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아, 이 사람이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나에게 미안하다고 얘기하는구나. 이거를 고객이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살다 보면 여러분들이 더 이거 말고도 더 좋아질 수도 있어요.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아침에 일어날 때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업가들은 아침에 일어나는 그 첫 마디가 뭐가 될까요? 그날의 기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늘은 내 생애 최고의 날이야. 개화야 사랑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날 좋은 일만 일어나더라. 그런 거죠. 근데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국 사람들을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힘들어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그런 말 하죠. 그리고 또 무슨 말 합니까?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더워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다리 아파 죽겠네. 다 죽겠다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 죽겠다 소리가 전국 방방곡곡에 사업가들이 주로 하는 말이 죽겠네를 하게 되면 죽을 일만 생기는 거예요. 왜? 자기가 아침에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바꾸자는 거죠. 예, 이 부정을 바꿔서 한번 어떻게 했냐. 오늘은 내 생애 최고의 날이다. 누구누구냐 사랑해. 자기 이름 대고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오늘은 내 생애 최고의 날이다. 개화야 사랑해. 여러분 이름 대고 한번 해보세요. 시작. 오늘은 내 생애 최고의 날이다. 개화야 사랑해. 이러고 하루를 긍정적으로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 그래. 좋은 일 있을 거야.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 말이 한국 사람들은 잘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예, 자기 자신한테 사랑한다는 말 하기는 하는데 쑥스러워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우리가 또 살다 보면 우리가 또 사업장을 또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건 사실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가끔 가다 와요. 상진이 엄마, 아빠, 애들까지 세트로 오는 성경이 있어요. 상진이 엄마 아시는 분? 여기 계시는 분 중에서 상진이 엄마, 아빠 누군지 아세요? 모르셔요? 지금 시작하시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계신데 상진이 엄마, 상진이 아빠. 상진이를 거꾸로 해보세요. 무슨 뭔가. 상진이. 진상고객. 가끔 가다 보면 진상고객이 와요. 그 사람들 오면은 정말 싸우고 막 하면은 여러분들 사업하는데도 많은 마이너스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슬그머니 불러다가 적당하게 그냥 타업을 봐주시는 게 현명하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또 상진이 엄마 아빠가 계획적으로 또 하는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사실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사실 이 목까지는 뭐 어떤 말이 나와요? 당신 같은 고객 말이 앞으로 오지 마라 막 그러면서 막 그런 말 험한 말도 나오고 싶은 게 여기 목적까지 딱 와요. 그래도 그 말을 꿀꺽 삼키셔야 돼요. 꿀꺽 삼키시고 속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첫 번에 했을 때는 한 10% 내려가요. 두 번 하는 겁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러면 한 30% 내려가요. 한 번만 더 합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했을 때 어떻게 할까요? 한 50%, 60%가 내려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지 마셔야 됩니다. 스트레스, 여러분들,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사업하시면서 정말 스트레스 안 받고 고객하게 원대하게 서비스 잘하고 사업 번창하셔야 되는데 그런 일로 진상 고객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잘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물론 뭐 여러분들이 이런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다른 뭐 운동을 하신다든가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내가 그래도 이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원만하게 하셔야 되고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실 이 외식 산업 하시는 분들은요 정말 무릎 조심하셔야 돼요. 무릎 조심.
예, 무릎 조심하고. 왜냐하면 많이 종종걸음을 치게 되거든요. 젊으실 때는 몰라요. 나이 드시면 뭐 하고 바꾸는 줄 아세요? 예, 무릎 관절로 막 바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거듭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하나 드릴 거는 뭐냐면 누구누구 때문에라는 거, 이거는 어떻게 되면 예, 도전적이고 싸움을 걸게 되고 막 그런답니다. 인과관계에서도 쓰지 않아야 될 단어예요.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부부싸움을 해도 그렇잖아요. 당신 때문에, 당신 때문에, 당신 부모 때문에, 뭐 당신 뭐 형제 때문에면 정말 언젠가는 예, 다시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널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했냐면 때문에가 아니라 덕분에로 좀 바꾸는 거죠. 그럼 덕분에로 바꾸면 인과관계가 좋아집니다. 말씀해 보세요. 한번. 고객님 덕분에 우리가 예, 가게가 번창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덕분에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누구 씨 덕분에 우리 가게가 이렇게 잘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또 많이 할 수 있잖아요. 당신 덕분에 내가 이렇게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고마워.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딸이 있어서 덕분에, 딸 덕분에 아빠가 일할 힘이 난다. 이렇게 우리가 덕분에로 말씀하시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 하세요. 고객님 덕분에 예, 우리 가게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덕분에로 살아가신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고객에게 신뢰받는 사업가라서 거듭날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정리를 하자면 내가 사업을 하신다면 반드시 긍정의 사업가가 돼야 되고 자부심이 있으셔야 되고 구체적인 비전이 있어야 되고 트렌드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고객 트렌드에 맞춰서 변화를 주셔야 되고 성실함과 부지런함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반드시 행동해야 한다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유튜브 댓글이나 이런 데로 예, 댓글을 하면 남겨주시면 추후라도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도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